번째, 아마존에서는 수많은 책 파는 온라인 샵들이 많은데 왜 아마존만 보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결코 애플을 이길 수 없나요? 왜?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직접 질문해보지 못했지만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저희가 뭐죠? 겉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말고 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 내용에 나오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혹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세 번째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 저의 주제일 테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오픈 디스커션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서 빈 것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하시면서 정보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들이나 우리 수생들이나 아니면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부터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대부분 아마 인터넷 등등에서 아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실 게 몇 가지 있을 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구글 플러스 사용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현명하십니다. 구글 플러스라는 걸 사용하시면 대부분 클릭 yes 하시죠? 근데 아마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두 달쯤 지나면 질문합니다. 구글에서. 여기가 집이죠? 여기가 회사인가요? 등록시킬까요? 심지어 자기 집과 애인의 집도 구별합니다. 데이터.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제가 MIT하고 이제 AI 하면서 로자랜드 교수하고 재미있는 디스커션을 했어요.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메르스 유행일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93%의 정확도로 메르스의 전파를 예측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에 스마트폰에 있는 딱 두 가지 정도. 컬러로 전화 기록과 위치 정도. 해석은 뭐냐면 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열이 나면 대체로 먼 친구나 이런 미팅보다는 가족하고 전화 오는 빈도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잠복기라는 게 있고 그 잠복기가 어느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고 이런 어떤 현상을 만들죠. 그거를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80% 정도를 예측한다고 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일일이 전화 관사하는 예측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반 정도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FBI나 미국의 알파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지문이 홍채인식이 등등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보안 인증기가 수시로 변해요. 그리고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무료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주소록이에요. 폰을 서너 개를 쓰셔도요, 업데이트를 메인이 하는 전화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합의되죠. 그리고 그 전화에 있는 주소록은 본인이 계속 바꾸세요. 80억이나 아니겠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저하고 똑같은 주소록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쓰지 않는 사람 말고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만약에 저를 찾는다고 한다면 제 위치 정보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면 저를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맞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라는 화두와 어떻게 데이터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화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웰니스라고 얘기하기 전 단계에 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헬스케어죠. 그래서 비대면 혹은 이름은 다
각각 이제 10년마다 바꾸는데 유비 커터스 90년대는 뭐 커넥티드 헬스케어, 지금 뭐 비대면, 혁질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지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리딩하는 회사 돈 버는 회사가 없을까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늘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같은 거 하거든요. 언젠가 보험에 관련 법이 바뀌면 돈을 번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97년도 이후에 돈 버는 회사 없습니다. 97년도가 굉장히 그쪽에 중요한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섰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도 대기업도 그걸로 돈 번 사람 없고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법이 안 돼서. 그런데 미국이나 혹은 반쪽짜리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우리 웰리스란 말이 있어서 재밌는데 제가 웰리스 디바이스라는 법을 지난해에 만들었었거든요. 의료기기가 있고 비의료기기가 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일본법이었는데 웰리스라는 걸 제안했어요. 웰리스는 기술은 의료기기에서 가져왔는데 인허가는 받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애플 와치나 기어라든가 밴드라든가 쓰시는 분은 그 법 때문에 쓰실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의료기기였죠. 신박이 같은데.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있는 현상들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처럼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데이터 중심으로 산업을 앞뒤를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2년 전에 처음 저희 사업을 할 때 거의 한 1년 정도 코로나가 지난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책자라든가 혹은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니시 독감, 스페인 독감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나 재단이나 이사장이 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측한 게 맞았어요. 전쟁. 3년 내에 전쟁 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 저희가 조금 해서는 아니고요. 스페니시 독감 실수를 보시면 전쟁이 반드시 납니다. 1차 대전이 생겼죠. 그래서 독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그 100년 전의 실수를 보면 아마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전쟁 나면 또 무슨 뭐가 올까? 물론 옛날에는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나왔죠. 그럼 그 후에 극심한 미국 같은 이 자본주의에서의 변화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지금 이런 팬데믹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왜냐면 결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걸 시행착오로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사실 저는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1분이면 되는 내용이고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격이라는 게 텔레메디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원격 진료 다르고 원격 의료자르고 헬스하고 그냥 뭐랄까 미국에서 그냥 다 텔레메디슨 이걸 다 헬스케어고요. 레귤레이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되면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거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AI, 원격, 비대면, 메타버스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코스트를 줄이자. 데이터가 중요한 거, 왜 데이터가 중요하면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코스트를 줄이자. AI,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저 선배가 이 세 번째 인공지능이라는 사회가 성공할까? 라는 질문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참 과학기술을 쭉 수백 년 동안 보시면 모르는 게 생기면 가설을 대고 논문도 가잖아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대부분 자연과학에서 검증한 걸 가지고 뭐 사람이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임상도 하겠지만 검증한 걸 가지고 룰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른 거에 적용하고 증명해 버리고 합니다. 새로운 룰이 만들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는 어떻죠? 그냥 있으면 아주 정응한 세포를
흉내내서 학습시킵니다. 컴퓨터를 싸졌으니까. 그리고 한 3개월이면 대체로 학습이 돼요. 이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리면 대충 돼요. 저희가 지금 작년 7월 달에 AI 회사를 만들었는데 첫 주제가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17,000개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브레스트 캔서의 마킹을 의사가 하는 것을 학습을 한 뒤에 그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 왜 코스트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이 13,000개를 한 환자당 암 있는 부분을 마킹하는 일, 그 다음에 노트 쓰는 거 10분이라는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10년 이상 된 의사가. 그럼 곱하기 13,000명이니까 13,000개가 되죠. 10분 곱하기. 1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팔릴 수 있을까요? 팔릴 수 있겠지만 잘 팔리지 못하고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AI 메타버스가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업에 응용하려면 코스트가 너무 들어가요. 데이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그것만 생각하지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은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 회사가 아까 말씀 브레스트 캔서 같은 질환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동 진단하는 것을 상품으로 나눠서 내놨습니다. 돈 버는 게 없습니다. 상장회사도 두 개 되죠. 작년에 만들어진 뷰노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 50억 정도인데 처음에 상장해서 2,810억을 이뤘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100억도 안 되는 회사한테 2,800억을 투자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0배 이상이죠. 7년밖에 안 되는 회사. 굉장히 큰 거죠. 7년 만에 100배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7년 전에 1억을 냈더니 7년 후에 99억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괜찮죠? 아주 괜찮죠? 그런데 왜 돈을 못 버느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만드는데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 돈 벌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메타버스도 똑같거든요. 메타버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라는 게 아까 옛날 데이터,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긁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내가 오랫동안 벌써 단순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상품을 만드는 건데 왜 메타버스로 페이스북에 옮기려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용입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하고 시간, 공간에 저해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의료용 데이터 뒤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더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에 대한 비용이 적으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죠. 그런데 거의 버립니다. 한번 의료 쪽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웰리스입니다. 웰리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학계가 생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베이비 부모가 먼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미국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죠.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을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고 부탄에 대해서 행복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하버드 대학의 행복 논문 같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웰리스가 화두되는 배경은 또 비즈니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화 때문에 웰리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계신지 모르겠지만 20살 정도 되시는 분의 기대 수명은 100세입니다. 현재는 80세가요. 여자분이 남자보다 5년 이상 더 되시죠. 그런데 아프면서 수명만 늘어나요.
그런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하고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베이비 부모, 미국에서 베이비 부모 할 때는요,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나이가 든 분이 고령인구가 많은 것만 생각하지만 중요 사업을 하나를 더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돈이 있는다. 돈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다. 그리고 둘째,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웰비스라는 것보다 그 전에 파퓰러하셨던 게 웰빙이지 않습니까? 웰빙은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웰비스로 바꾸셨잖아요. 웰비스로 바꾸고 나서 그러면 웰비스 자체로 비즈니스가 커집니다. 즉, 고령인 자체로 비즈니스가 커져요. 그리고 혹시 아시겠지만 5년 전에 고령인의 기준 나이가 바뀌었죠? 미국에서. 우리는 고령인의 기준 65세라고 아직 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고령인 기준이 55세입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2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이 영위하려는 삶이 20대, 30대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세요. 여기에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 먼저. 뭐냐면 의료 데이터. 여러분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여러분의 몸이고요. 여러분이 지불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서비스를 해달라고 돈을 내셨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시면 정부에서 돈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이고 여러분들의 돈이거든요. 그 데이터의 소유거든요. 의사입니까? 병원, 그 병원은 내 데이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헬스케어부터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는 게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즈니스로 웰니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 메타버스 등등이 나오는데 이제 그 쉬웠던 데이터마저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개인의 권리로. 우리는 아직 큰 그런 이슈가 사회적인 합의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결국 사업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메타버스, 웰니스, AI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좀 같이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기준이 아프냐 안 아프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픈데 행복하면 괜찮아요.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해졌습니다. 아픈 것과 안 아픈 거는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클리어하게 아픈 것과 안 아픈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웰니스 가서 기준이 있을까요?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니까 많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부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은 굉장히 많지만 또 마음이 가난하거나 불행한 사람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그 IT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걸 관리하셨는데 참 보면서 씁쓸하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요? 한국적인 기준이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보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기준을 알아야지 만족을 시키잖아요. 기준을 알아야지 뭔가 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케이스를 보면서 레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핸디캡 같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많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의를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애 중에서 이가 청각장애인 것이죠. 왜냐면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청각이 이상이 생기십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70이 넘으시면요, 2분 중에 한 명, 60이 넘으시면 3분 중에 한 명. 이상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지만 흡사한 분도 있죠. 중고등학교 때 신나게 음악 듣다가 핸드폰 많이 써서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혹시 여기 걸려보신 분 있으시죠? 20%는 휴유증이 있다면서요? 이 휴유증이 언제 날지 모른다면서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보거나 난청이 생기거든요. 돌발성 난청.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난청은 치매 중에서 치매는 너무 큰 말이고 알츠하이머 포커싱을 시키면 치매 중에서 날 수 있는 치매가 있고 못 나는 치매가 있다면 알츠하이머 같은 거 보면 알츠하이머가 생기고 결론은 똑같아요. 10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똑같아요. 완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리 발견하시면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찾는지 5년 전에 찾는지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난청이거든요. 난청 있는 분 중에서 치매가 할 분이 2배에서 5배. 그래서 알츠하이머 미국에서 종양 연구를 할 때 처음에 포커싱했던 게 그러면 미리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될 수 있는 분을 가능하면 난청이 생기는 분부터 먼저 찾아보자는 연구가 있어요.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웰니스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이 들면 귀가 다 어두워진다라는 거에서 치매,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 외에 모든 질병하고 어느 정도 연관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난청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전에 그냥 조금 정도의 난청이 있는 경우는 이거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웰니스 적응이죠. 왜냐하면 잘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불편해요.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렇다고 비싼 보청기를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처음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청각 장애라는 어려운 말로 시작했지만 메디칼 영역이고 또 웰니스 영역이거든요. 이게 연관이 돼 있구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찾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코스를 말씀드렸죠. 저희가 첫 사업은 뭐냐면 브레스트 캔서를 자동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인데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노라는 회사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가 17만 개 있어요. 저희는 회사가 13,000개. 비교가 안 돼요. 데이터 양으로만 치면.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이겠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돈을 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성장할 때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비용의 굴에 빠질 텐데 저희는 AI, 특히 AI 헬스케어 중에서 AI를 위한 AI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마치 그 업무 자동화처럼 그래서 AI로 어떤 알고리즘 만드는 것 자체를 AI가 도와주자.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다봇이라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씩 걸리는 것들이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를 10대를 하면 10대가 늘어나고요. 20대를 갖다 놓으면 20개 늘어나니까 또 저희 퇴근하고 일할 수 있죠. 굉장히 그게 저희는 비용을 줄이는 두 번째 레슨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이거 2년 전 데이터입니다. 이상한 거 보이셨죠? 이때 배민이 아시아나 항공에 2개를 팔렸죠. 배민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레시피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요. 심지어 배달 같지도 않아요. 근데 돈이 많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마켓을 지배할까요?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먼저 했던 요기요는 왜 3분의 1로 줄었죠? 전차 시장을 앞섰는데 요즘에 나오는 마켓컬리 있잖아요. 마켓컬리 처음에 많이 사용하셨죠? 지금 마켓컬리 주식 내려가고 있죠. 왜? 대기업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말씀드렸고 사업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어떤 요소가 데이터만 많으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분야를 키울 수 있는가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적인 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엇이 어떤 걸까라는 거를 저희가 스터디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거 잘 아시는 헬스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헬스 데이터는 병원에 있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헬스 데이터 중에 11%밖에 안 됩니다. 양치는. 그런데 2배가 되는 게 유전자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돈 쓰는 거는 헬스 데이터에 60%를 쓰시고요. 유전자 데이터는 0.3%밖에 안 쓰세요. 데이터가 2배인데. 미국의 의료 시장이 3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전 세계 IT 시장은 다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GNP, GDP 대신 개인 1인당 GNP 대신의 비중에서 19%를 헬스케어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헬스케어를 쓰고 있는데 거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게 65세 이상의 의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얼마일까? 65%에서 마케팅 비용. 20%. 왜 회사는 돈을 많이 쓰는 저분들한테 마케팅을 안 하죠? 데이터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마케팅을 할 텐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양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머플리 헬스케어 데이터, 웨일리스 아까처럼 어려운 데이터가 구글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 생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실 때가 많죠? 그 데이터라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모 회사를 생산하는 거하고 디지털 치료제라고 들어보셨죠? 디지털 치료제는 약을 처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하고 처방전을 드립니다.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가 거의 없죠. 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디지털 치료제는 약처럼 많이 씁니다. 여러 번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 그리고 치매 이런 걸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마케팅 비용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5년 전부터 바뀌고 있어요. 그 전에는 구글이 무슨 벤처 캐피탈들이 그런 디지털 치료제에 투자를 하다가 5년 전부터는 제약회사가 투자합니다. 머크, 파이저. 왜냐하면 지금 돈 벌입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돈 벌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한국계 여러분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신문 나왔죠. 그런 우울증 관련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를 가진 분하고 2명이 만든 회사가 3년 반 만에 시가총액이 1조가 됐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서로 사가려고. 3년. 그분 헬스케어하고 상관없는 분이죠. 그냥 대학생이고. 논문을 읽다가 어느 학생이 그런 거에 좋은 논문이 나왔고 같이 하자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 회사가 가치가 3년 반 만에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다는 아닐 것이고 소위 말하는 사업적인 해결원을 갖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메타라고 하는 것처럼 가상현실 쪽에서 내가 어떤 사업적인 사업이라는 것만 답은 아니고 저는 엮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엮을 때 전립선이 몇 가지를 저희가 보면 그러면 마켓을 시기할까요?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원처에 있던 요 비용은 왜 3분의 1로 줄었죠? 전체 시장을 앞섰는데 요즘에 나오는 마켓컬리 있잖아요. 마켓컬리 처음 많이 사용하셨죠? 지금 마켓컬리 주식이 내려가고 있죠. 왜? 가격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말씀드렸고 사업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적인 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어떤 걸까라는 거를 저희가 스타디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또 잘 아시는 헬스 데이터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헬스 데이터는 병원에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헬스 데이터 중에 11%밖에 안 됩니다. 양으로 치면. 그런데 2배가 되는 게 유전자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돈 쓰는 거는 헬스 데이터에 60%를 쓰시고요. 유전자 데이터는 0.3%
3%밖에 안 쓰세요. 데이터가 두 배인데. 미국의 의료시장이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전 세계 IT 시장은 다 치고보다 크거든요. GNP, GDP 대신, 개인이나 GNP 대신 비중에서 19%를 헬스케어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헬스케어로 쓰고 있는데 거의 70% 이상이 65세 이상부터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65세 이상의 의료비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얼마일까? 65%에서 마케팅 비용? 65%일까? 아니에요. 20%밖에 안 씁니다. 왜 회사는 돈을 많이 쓰는 저분들한테 마케팅을 안 하죠? 데이터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마케팅을 할 텐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양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한 머플리 헬스케어 데이터, 웰니스 아까처럼 어려운 데이터가 구글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베이비 부모가 먼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미국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죠. 행복 감정주의라는 것 사실은 굉장히 유행했었고, 비판에 대해서 행복론이라든가, 아니 할바드에 대한 행복론 같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웰니스가 화두되는 배경은 또 비즈니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웰니스가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계 여자분들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신문 나왔죠. 그런 우울증 관련 디지털 치료자 소프트웨어를 가진 분하고 두 명이 만든 회사가 3년 반 만에 시가총액이 1조가 됐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서로 사가지고. 3년. 그분 헬스케어하고 상관없는 분이죠. 그냥 대학생이 있고. 논문을 읽다가 어느 학생이 그런 거에 좋은 논문이 나왔고 같이 하자고 졸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든 회사가 가치가 3년 반 만에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다는 아닐 것이고 소위 말하는 사업적인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메타라고 바꾼 것처럼 가상현실 쪽에서 내가 어떤 사업적인 파워를 갖겠다는 것만 해서 다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엮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엮을 때 걸림돌이 몇 가지를 저희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걸림돌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지요. 저희 어머니 83세시거든요. 스마트폰 쓰십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저희 막내보다 어머님이 반의 반도 스마트폰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스마트폰은 제 애보다 훨씬 오래전에 타드렸어요. 스마트폰을 쓰신다고 디지털을 잘 활용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버튼 누르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서요. 저 시간이 좀 다 돼서 하나 삼성에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AI를 제일 먼저 활용한 게 엄청난 게 아니고요. 거기 자판 있고요. 천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손톱이 길면 자판보다 아래를 누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많거나 손이 좀 떨리시면 여러 번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고정하는 거를 제일 먼저 썼어요. 한 7년 전, 8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술들이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상대적인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데이터, 그냥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버리고 있는 밸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포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 사업을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게 사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준 이 세 개가 저희한테 큰 레슨이고요. 그걸 위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세계 비즈니스 모델을 예를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저희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 왜냐면 강원도는 불법입니다. 다 핑계일지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몇 가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에 대한 일반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그 지금이 아마도 이런 메타나 이런 거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으시면 키오스크 쓰시는 거 불편하셨을걸요? 지금은 쓰실 겁니다. 그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키오스크 저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데이터가 많다는 거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학문적으로 여기 학생들에게 하지만 학문적으로 하는 것 외에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회에서, 필드에서, 산업계에서 어떤 점이 언맨 니즈인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에 전체적인 크기를 키우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